2024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5세대씩 공사가 이렇게 쫙 잡혀 있습니다. 중량구에 있는 거기가 현대홈타운인가 맞죠? 그렇죠.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소개권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으면은 아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 농업의 박태수입니다. 이번 현장은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대주파크빌 아파트인데요, 한 동짜리거든요. 저희가 여기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정직한 농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월 말까지 5세대씩 공사가 이렇게 쫙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느낀 점은 저희가 아무리 이제 영업을 하고 저희 제품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문에 의해서 중량구에 있는 거기가 현대홈타운인가 맞죠? 거기도 지금 현재 공사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 소개권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진짜요. 저게 지금 마포대교 성산대교, 성산대교 8층인데 여기 높은 층도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계속 여기도 연줄로 해서 또 우리 그 임대리가 또 계약을 또 했더라고 보니까요. 저쪽에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옛날에는 바람이 세게 불 때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아. 흔들흔들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저희 정직한 농업 확장형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금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완전히 쏟아붓더라도 절대로 여기에는 물넘침이라든지 까딱 없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 닫아볼게요. 터닝도어를 닫고 요거를 닫고 딱 닫아보면은 확실히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이게 기밀 성능이 0.3대이기 때문에 거의 시스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기능이 대단한 차이거든요. 열관율도 노이 그린, 그 다음에 투명 로이를 넣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아주 올뚱한 창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요.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어요. 시원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햇빛이 쨍쨍 될 때 이게 하우스였었거든요. 근데 노이를 넣기 때문에 나무 그늘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시원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될 만큼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창호 교체가 이제 단순하게 에너지 전략, 집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때 자연적인 재해 굉장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손녀들이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변화될지 자연환경도 걱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창호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뭐 저희 거로 꼭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제품이든 간에 창호 교체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전략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뿐만이 아니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공사를 저희가 많이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안 하더라도 그 집 보고 하고 또 그 집 보고 하고 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방치하고 계셨다가 저거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가 이제 그 집에 가서 보거든요. 보니까 와 이렇게 좋아? 바꾸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바가지 안 씌운 것 같죠? 예, 바가지 안 씌웠습니다. 바가지 안 씌웠는데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유리 면적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목돈을 들여서 이걸 교체한다는 거는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울시에서 신한은행에서 신용으로 대출해 줄 거예요, 아마요. 거기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을 끊는데 이제 수수료가 한 1.5% 공사 금액에 그것만 부담하시면 한 1,000만 원일 경우에는 15만 원 정도 그것만 부담을 하시면은 그 공사 비용 전액을 96개월이죠. 8년이면은 버려지는 냉난방비로 논아내는 거기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창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안방 앞쪽에 이제 비확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터닝도어를 열고 나가서 앞쪽에 베란다 창이 있고요. 안방창이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제 그 용도에 맞는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거를 참고해서 내가 공사를 해야 될까, 그 영상이 너무나 많으니까 검증됐다고 볼 수 없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온 것 중에 뒤쪽의 세탁실에 곰팡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세대 뒤에 세탁실에 곰팡이가 잔뜩 났어요. 그 곰팡이를 가리기 위해서 거기다 이보드라든지 단열이 안 돼서 단열보드 작업을 하는 걸 제가 많이 영상을 봤는데, 뒤에 세탁실에 단열 때문에 이보드를 붙인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미련한 짓이라고까지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붙이면 안 되죠. 곰팡이가 나가지고 이렇게 꺼멓게 된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시킬 줄 모르는 겁니다.
그 집은 만약에 그걸 방치해놓고 계속 거기에 이보드를 붙이고 그런 환경에서 똑같이 살게 되면은 그 이보드 안쪽으로 곰팡이가 골 쪽까지 다 썩게 돼요. 그래서 골조에 심각한 손상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뒤쪽에 곰팡이가 난 거는 무조건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부의 온도가 이제 25도로 놓고 썼다고 보면은요, 밖에는 영하 막 예를 들어가지고 15도 막 그래요.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죠? 세탁실 문을 열 때 만약 여기에 있는 습도가 가장 단열이 취약한 곳에 가서 물맺힘이 생기는 거예요. 유리에도 뿌옇게 돼요. 그 다음에 골조에도 이렇게 촉촉합니다. 그거를 환기를 안 시키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그 세탁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세대는 맨 갓라인이거든요. 보일러실 쪽, 세탁실 쪽에 곰팡이가 1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 세대는 여기에 뒤에 세탁실 문을 열어서 이렇게 맑고 건조한 날은 골조에 있는 잔류 수분까지 완전히 말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환기를 워낙 잘 시키네요.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켰습니다. 여기 보면은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활짝 안 열어도 돼요. 이렇게 손가락 2마디 정도 열어놓고 외출하셨다가 난방을 할 때는 닫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맑은 날, 건조한 날은 오늘 같은 날 참 좋죠, 그죠? 여기에 잔류수분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활짝 열어서 완전히 골조에 있는 잔류수분들까지 이렇게 말려주게 되면은 저런 기퉁이 부분, 위에 부분이 곰팡이가 날 염려가 전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창호를 교체할 때 이거는 외벽이거든요, 외벽. 모든 건축물이 그래요. 비확장의 발코니 창 같은 경우에는 비, 바람, 태풍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거거든요. 애가 하는 역할은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열기, 겨울에 아주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외부창, 비확장 창은요. 이게 이제 열갈비율이 1.573이 나오는 에너지율 등급이 3등급에 해당하는 창이에요. 여기는 이제 주방 분합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기에서 1차적인 냉기, 열기가 커버가 됐거든요. 노유리가 적용이 돼서 커버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어떤 막 뭐 열기가 나고 뭐 냉기가 막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분합창이 여기에 딱 닫았을 때 이 내부는 보일러 배관이 이렇게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풍압이 있다든지 여기에 바람이 일으켜서 이 베란다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막 내보낸다든지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온도만 바깥으로 안 뺏기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1.5의 창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창이고, 정직한 돔의 장점의 창이기 때문에 매일 그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게 분합창이라고 그러는데 거실에서 베란다 나가는 창, 주방에서 세탁실 쪽으로 빠지는 이렇게 긴 창이 있어요. 이런 게 하이가 보통 2350 그러거든요. 내부용으로 해놨다면은 이게 굉장히 얇죠. 걸림치수도 조금밖에 안 걸려요. 붙잡고 흔들면 후들후들해, 이게 갖다 흔들면은. 근데 이게 발코니 문짝이기 때문에 짱짱하죠. 여기에 실리콘이 없기 때문에 가스켓이기 때문에 때가 안 타죠. 최고 스펙의 유리로 최고 스펙의 기밀과 단열 성능을 자랑하는 정직한 돔의 비확장 단창이죠, 이게요. 분합창으로 시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창호를 교체하실 때 이제는 좀 따져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호를 설치해놓고 나면은 이 집의 마지막 때까지 견뎌주고 이 집의 단열 성능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방 속에 들고 자랑하러 갖고 다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발코니 확장형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에요. 가운데 중앙 분리대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모에아가 여기에 잡아주죠. 그 이중창이기 때문에 또 이쪽에 앞쪽에서 또 한 번 잡아줘요. 열갈률이라든지 기밀 성능, 에너지 효율 등급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시공하는 거는 우리 집의 냉난방비를 포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이것도 한몫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방충망도 그렇고 방충망 밑에 여기 물구멍이 있는데 여기도 날파리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들어오지 않죠. 어떤 세대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었는데 집을 새로 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뜯어내고 정직한 돔의 완성창으로 교체하신 분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으면은 아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어떤 대기업 제품에서 손가락 하나로도 이렇게 열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모에아가 간섭하는 거를 빼버리고 그러면은 깨끼 손가락으로 밀면 밀리죠. 당연히 밀리죠. 그런데 모에아 부분이 한 번 더 기밀을 잡아주기 때문에 좀 뻑뻑하죠. 그런데 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 먼지, 열기, 냉기 이런 거를 잡아주는 역할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확장을 한 세대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기가 생활 공간이거든요. 그럼 바깥의 부분의 환경하고 내부에 있는 환경하고 전혀 틀려야 돼. 내부를 보여줄 수 있는 내부와 외부를 이어주는 창이거든요. 확장한 세대라든지 창호 교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직한 돔의 박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돔 완성창
정말 따뜻하다.